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이면순 보건사업과장, 박은하 건강생활과장, 존경하는 최대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44억 8,2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0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150억 1,300만원 재원은 세외 수입 7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95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 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98억 8,800만원, 보건사업과 50억 9천만원, 건강생활과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55억 8,500만원보다 11억 900만원이 증액된 26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63억 2,600만원, 보건사업과 100억 1,400만원, 건강생활과 3억 5,4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800만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00만원, 생면 존중 안심마을 사업 900만원,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원년 새해에는 최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한두련입니다.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현애, 의학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 예방계장 김은업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6년 세입 예산 총액은 9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인상으로 1,600만 원, 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사업,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 등의 증액으로 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841쪽 보건지원과 총 세출 예산은 16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비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842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안내데스크 및 숙직실 공사비 1천만 원과 보건소 4층 외벽 강판 누수 공사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하단 보건소 진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4,100만 원과 844쪽 상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4쪽 하단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845쪽 황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인부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46쪽 하단 보건지소 시설 유지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하단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보위 감소에 따라 3,400만 원 감액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9쪽 하단 웰다잉 교육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상단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3억 7천만 원은 원광대 병원과 익산병원의 응급실 전담 인력 및 응급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6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중간 부분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은 1차 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은 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지원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855쪽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한 대상자가 확대되어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5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관내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지원자 증가로 4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간 부분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건강관리비로 1회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혼인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로 5천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상단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860쪽 상단 재료비는 이상 기후로 인한 방역 소득 증가 및 돌발 해충 발생으로 약재 투입량이 증가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포충기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표본감시 운영 경비입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개소 신규 추가 지정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한센병 관리는 25년도 내진 성능 평가 사업 완료로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한센이 피해자 유로 지원금 및 운영비도 지급 대상자 전출 및 사망으로 각각 500만 원,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하단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 내진 성능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 보강 공사 및 방수 공사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863쪽 하단에 의료비 및 회복비는 가족 접촉자 검진 및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인원 감소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4쪽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원대병원과 익산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간호사 1인당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 사업은 노인결핵 검진 목표 사업량 감소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전년 대비 총 1억 2,800만 원 증액된 4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2,700만 원, 1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900만 원,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비 1,740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3,57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7쪽 상단 필수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868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23억 600만 원, 868쪽 중간 부분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단 보건진료소, 내과진료실 등 운영지원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간선택 임기제인 관리의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0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PC의 노후화로 인도의 10일 업데이트가 불가한 PC의 교체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8쪽 한번 볼게요.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819만 원. 네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그 농촌이 노령화가 되면서 네네네. 또 교통이 안 좋은 그런 오지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시려면 네. 그 차량 이용도 어렵고 그래서 네네. 지금 저기 원격 협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네네. 예, 원격으로 협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여기 보니까 그 소모성 물품 구입비하고 원격 협진비가 있어요. 네네. 이것은 주로 뭐예요? 소모성 물품 구입은 저희가 그 원격 협진을 하려면 네네네. 웹캠이나 네네. 그런 그 스피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사서 이제 그 보건지소에다 설치를 하고, 아, 네네. 예. 그다음 이제 협진비는 이제 건수에 따라서 진료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에 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은 몇 곳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11개소가 거기
있는데 보건지소가 예, 예, 보건지소 의약분업이 안 돼 예외 지역인 네네네.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3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아, 3개소 정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뭐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렇게 다음에 이게 지금 차차로 한다는 그러죠, 거죠, 그러죠. 지금 예, 이번 예, 예산 예, 가지고는 예. 하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예, 네네네. 예. 더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의료 취약지 확장 그 환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49쪽 한번 볼게요. 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이 지금 1,075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네, 네. 25년보다도 더 이제 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네, 네. 그 우리가 지금 소득 기준 폐지가 됐잖아요. 네. 이게 확대가 돼서 예산을 늘린 거죠. 그러죠, 그러죠. 그 올해는 그럼 25년도에는 네. 지원한 분들 예산을 다 주었나요? 아니 사실은 25년도에 네. 그 미지급 분이 네, 저희가 한 53명분이 있어요. 미지급 예, 25년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 먼저 저기 26년 예산이 확보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그리고 하고 과장님 계속 뭐 24년도부터 이렇게 밀려서 네, 지금 네, 네, 못 네. 주고 있나요? 예,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네네네. 지금 예, 그렇게 흡족하게 지금 예산을 내려주지를 안 해가지고 아, 예, 예.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밀려와서 지금은 그러죠. 이제 또 그러면 일회 추경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될것 네,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아무튼 부족한 예산 뭐 도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들 있잖아요. 네, 이 아이들 재활 치료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설명 자료 50조하고 51조 한번 볼게요. 그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있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1억 8,752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자체 사업의 경우도 이제 증액이 됐고 네, 그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지금 이것도 증액된 거죠. 그렇죠. 대상자가 지금 여기 보니까 500명에서 540명, 40명 정도가 늘었네요. 네. 그죠? 네. 두 사업의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나요? 아, 이거 자체 사업하고 네, 이 사업하고 지원 사업하고. 아니 네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대상이 그 차상위계 이제 여기 보조 사업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이 네네.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이 자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아, 되거든요.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예. 아무튼 관내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아, 예.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출생아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네, 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실까요? 최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3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광대학병원하고 익산병원하고 이렇게 B 등급을 맞았는데 어떤 지원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응급실 전담 인력 및 응급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평가는 그 연마다 하는 건가요? 네, 해년마다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 응급
의료기관이 있는 네. 이제 내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이 이제 A 등급이 나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역은 이제 대부분 이제 B 등급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평가를 하면 작년에도 이제 B 등급이 나왔었고요. 계속 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로만 보조금이 예. 나오는 거죠. 저희 이제 보건소가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은 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평가를 있습니다.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헌혈 관련해 가지고에 대한 2천만 원의 예산은 현재 그 시 재정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지만 기타 헌혈에 관련된 헌혈 촉진에 의한 그 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배려도 좀 2026년도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약사협회랑 좀 만났었는데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 내용과 지금 약사협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연말 지나고 연초에라도 한번 간담회를 갖고 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025년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자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3쪽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고 그 뒷장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이에요. 네, 두 사업 다 좀 약간씩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네. 두 간해시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난임 부부가 많이 있는데 줄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전북형 네네. 난임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지금 1월에 아니 저 네. 1회 추경에 네네. 예,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네네. 저희가 적게 산정이 돼가지고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38쪽 볼게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은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좀 뭐 그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분들 대상으로 또 교통 불편한 분 대상으로 이런 사업 하는 것 같아요. 네. 시범적으로 지금 세 곳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잘 될 경우에 더 확대해서 이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네. 지금도 제가 좀 신문 자료에서 보니까 정읍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그 시니어 주치의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예. 네네. 그게 이제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신문에도 뭐 행안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이게 나온 걸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제도 보니까 은퇴한 뭐 시니어 의사분들의 그 풍부한 경험을 지역 의료 뭐 안전망을 갖고 연결해가지고 그 시니어 주치 제도라는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그런 사업처럼 그 이제 농촌에서 뭐 많이 움직이기 불편하고 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이 시니어 주치의가 직접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좀 이런 혜택을 주는 사업 같은데 뭐 이런 사업이 뭐 우리 시에서도 약간 좀 참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의견을 한번 어떠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특수한 경우였거든요. 아, 이제 네. 거기 정읍 아산병원에서 이제 네. 퇴직하신 네네. 분이 이제 지역에서 네. 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뭐 네네네. 이런 취지로 이제 했는데 이제 보건소하고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시니어 의사처럼 이렇게 네. 된 경우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분이 사실은 이제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대신 이제 임기제 의사를 네. 다행히 이제 채용을 해서 좀 공보위 관련된 공백을 이제 네. 조금이나마 이제 메꾸고는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도 이제 시니어 의사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네,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이제 그 하겠습니다. 아산병 그쪽하고 연결돼서 정읍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네. 했지만 우리 시도 또 찾아보면 의외로 예.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일 때문에 어떤 그 참고를 해서 네. 이렇게 시행을 해볼 만 하기도 해서 한번 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김충영입니다. 그 예산서 868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한 5억을 세웠었는데 6천만 원으로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내용 설명서를 보니까 기준에 맞아서 이제 또 맞을 분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 있는데요. 이거 뭐 요청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지금 줄은 겁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네. 목표를 잡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가 1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4,000명 정도 접종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한테 이렇게 문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올해 그 예상했던 그 접종 백신이 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내년에 사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그 6천만 원 내에서 더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백신이 좀 남아 있다 이런 얘기인가 네, 올해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소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결핵 환자들이 익산시에 1년에 몇 명씩이나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고 있으면 예, 말씀하세요. 한 100명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근데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핵 사업들이. 네. 근데 이게 매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결핵은 엑스레이 검사로도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객담. 그렇죠. 이제 예. 엑스레이를 해서 좀 의심이 가면 뭐 객담을 하든가 이제 하겠죠. 네, 네. 더 정밀 검사를 할 텐데 네. 이 예산이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주기로 다 한단 말이죠. 이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대로 지원을 하고 또 도비 받아다 도비 사업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그냥 예산을 항상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제가 그 부분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산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파트별로 지금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한 100여 명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한 119명 정도 올해는 네.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업들이 너무 널려 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기 의료기관도 자료 보니까 원대, 익산병원까지도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전북형 뭐 거기는 노인결핵이라고 예. 쳐요. 또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도 있어요. 이게 물론 막 국도비 내려오고 이게 엮여 있어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100여 명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너무 과거 생각만 하는 건 아닌지. 거기 이제 사실은 이제 결핵이 이제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사실 후진국형 맞습니다. 감염병인데 어.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항상 더 많이 어떻게 하면 투여해서 그걸 줄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생긴 것 잘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위에다가도 예. 상급 기관에다가도 좀 이런 부분들 예, 좀 일원화 시키면 더 조금 낫긴 더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좀 쪼개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후진국형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결핵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예. 뭐 어려운 질병이다 막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도 예. 이 파트를 보면 그냥 과거대로 한때는 참 결핵이 무서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대로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학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전환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857쪽 예산서를 보면 설명 자료도 뭐 있을 건데 자체 사업하고 저기 전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환 사업에 150% 중위소득 150% 이하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이에요?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소득이? 소득이 예. 아니 어려우면 대충 그러면 해당자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이제 건강보험으로 보통 하니까 거의 네. 대부분 산모들이 아, 해당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거의 다가 되는 거다. 아주 수입이 많은 예, 이게 소득이 많은 일부 층을 뺀 빼고는. 거의. 예, 예. 아 그러면 양쪽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전환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확대 지원 사업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항상 세운 예산보다 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든지 더 편성을 네, 했어요. 네. 이게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아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 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이유가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맞벌이 할 경우에는 그 범위에 그 범주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러면 또 외벌이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또 수준에 해당이 되더라고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 신생아 수가 늘은 건 경이로운 일이니까 네네.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 저도 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잠깐 자료를 보니까 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추세가 멈추지 않을까 거기 이 정도 선에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계속 더 늘기를 바람은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게 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네. 전년도 대비로 보면 다 1억 뭐 1억 3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를 맞춰 가지고 세웠는지 아, 네. 그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네. 그건 맞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을 그 신생아 수를 돕기 위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100일에 관련해서 좀 100일의 환자들이 늘어서 사실은 계속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그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또 예산 파트에서 아마 그것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100일의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하는 이미 지자체도 많고 근데 우리 시도 늦었다. 그래서 그게 얼마 뭐 많은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 100일의 지원 사업은 좀 꼭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실까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지원과 예산 설명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먼저 그 제안 설명에서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자료를 놓고 보니까 세입 수입은 전년도보단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은 뭐 크게 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좀 자료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 수입에서 7억 3,300만 원이 올해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 보니까 임시적 세입 수입이 한 1억 정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보조금은 현재 국비 보조금에 대한 것이 약 14억, 한 15억 정도. 우리 지금 보건지원과가 한 14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거든요. 수입이. 여기에 대한 큰 이유는 뭐 국도비가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것은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좀 임시적 세입 수업도 지금 전년도 비해서 1억 정도 지금이 감액됐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최고 큰 것은 보조금에서 14억 정도, 한 15억 정도가 굉장히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그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너무 소홀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것은 추후에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보건지원과는 세입이 약 한 18억 정도가 굉장히 부족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같이 좀 보고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세출 예산들이 다 지금 감액이 다 된단 말이에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동료님이 질의한 그 대상포진 같은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되는 것도 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더 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님 잠깐 질의한 그 대상포진도 실질적으로는 뭐 금년도 백신이 남아서 뭐 금년도로 2월 했다 했는데 내년으로 2월 한다 하겠는데 이건 백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은 다 예산을 소모했어요. 그잖아요? 아, 그거는 저기 백신을 구입할 때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그러니까 예. 다 예산을 다 편성해서 네네. 이미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올해 금년도도 분명히 2026년도도 분명히 그만큼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익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이미 예산을 편성을 이미 삭감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보건소에서 이것은 분명히 행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 포진 이것은 익산 시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차상계층 우선 지원을 했지만은 24년도 11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익산 시민 65세 이상 전체 익산 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네. 예. 그렇다면 익산 시민을 전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죠. 아무튼 우선 본 예산은 안 됐으니까 추경에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유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회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주 방문보건계장, 엄태영 건강증진계장, 이진숙 건강지원계장, 김지연 한방사업계장, 양선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원 보건복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들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48억 4,218만 9천원보다 2억 4,789만 3천원 증가한 50억 908만 2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35억 4,783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15억 4,22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91억 6,779만 7천원보다 8억 4,581만 1천원 증가한 100억 1,360만 8천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85억 2,890만 2천원, 행정운영 경비 14억 8,46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71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의료소모품 등 구입 예산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기준 해당자에게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된 미지급금 등 6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1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7,520만원 증액 반영하여 3억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2천만원 국도비 감액 내시로 2억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을 요청하여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883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2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혈액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검진 대상자를 고려하여 증액된 사업비 1,844만원을 반영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자살예방사업은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예산과의 병합으로 변경되어 2,716만원 감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자살예방사업의 인건비 병합 및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5,79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입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예방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비예산으로 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는 2억 2,318만 6천원 증액하여 18억 2,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5개 시설 종사자 23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재활활동 보조원 2명 인건비 추가 지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증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정신재활시설인 둥근마음이 보건복지부 시설 확충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중축 공사비 3억 7,064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중축 면적은 143.55평방미터로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개별 심리 상담실, 회복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에 대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 예산으로 운영하였었는데 2026년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분류 운영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운영 지원 예산 2,300만 원, 인력 지원 예산 2억 3,676천 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1억 2,33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위해 요소 경감 등 안전마을 조성사업 선정되어 노후된 아파트 등의 자살 예방 장치인 옥상 자동 개폐기 설치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889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사업량 40명 증가로 총 695명에게 지원될 1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어린이 충치 예방 치아 혼매유기 사업 2025년도 664명에서 2026년도 424명으로 사업량 감소하여 335만 4천 원 감액된 84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91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2,921만 6천 원 감액된 6억 9,07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수시 집행력 확인으로 부족 예상 시 추경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894쪽에서 897쪽 중간 부분까지로 건강증진 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금연 지원 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등 41명의 인건비 상승분 및 4대 보험료 증가분 4,396만 2천 원 반영하여 14억 3,52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7쪽입니다. 하단 부분 기본 경비 중에 자산취득비는 인도우 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2019년 이전 PC는 인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하여 업무용 지금 PC 25대 구입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반영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28쪽 볼게요.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3억 2,520만 원으로 우리 25년도보다도 3,52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네. 근데 이제 25년도 그 집행액을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다 썼거든요. 네. 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증감 사유를 또 보니까 29쪽에 그 예산 집행 및 미지급금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 받아서 미집행된 금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1억 1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1천만 원 가지고 올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해마다 예산이 네, 그 중간중간에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해요. 도하고 복지부에서. 네네네. 그래서 부족한 시군과 조금 집행이 낮은 시군을 좀 이렇게 봐가지고 추경에 또 조정 작업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부족했으니까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해도 조금 이거 이야기를 더 잘해서 네. 제대로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대상자가 네. 그 저희가 이게 지금 지원 사업이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에게 지원됐던 네네. 사업이 2021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대상자가 수급자 수 변동에 따라서 좀 늘거나 줄거나 할 수는 있지 막 대폭적으로 많이 늘거나 늘지는 그러진 않는다. 않습니다. 네. 네네네. 아무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 네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75쪽 한번 보실게요.
지금 치매 안전사고 지원을 해요. 우리가 네. 2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네. 그 결산 추경에서 전액 삭감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선은 이제 6개월 전부터 익산시 주민등록을 둬야 되고 예. 그다음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예.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음. 이제 제가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시설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 아니시고, 아 제가 예, 제가 치매 환자. 환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액이 0원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쨌든 하려고 연락은 했었는데 지금 대상자가 안 돼서 네. 못 받은 경우가 많지요. 저희가 홍보를 되게 네,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소방이나 경찰에도 초동 대응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니까 거기에도 네. 협조 요청을 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SNS나 뭐 다양한 방법을 해서 했는데 홍보가 나가면 문의는 가끔 오시는데 오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조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지금 지원이 안 있겠네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현행 조례 기준이 어찌 보면 좀 엄격해서 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그 부서에서 네, 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번 네,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인데 네. 지금 하나도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화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주공입니다. 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수 88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35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뭐 3,8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부 다 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렇게 23명 인건비. 그 가네시에 그 내려와서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한 적용을 했습니까? 네. 몇 프로 정도 했어요? 보통 인건비. 저 내년에 3% 정도. 3%? 네, 23명에 대한 3%?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자살 예방 사업 네. 이건 감액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하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 있었는데 뒷부분 13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비로 인력비를 빼라고 해서 그 빼내고 나니까 프로그램은 감이 변동이 됐- 없고? 네, 네, 그목 변경에 10개만 원. 네, 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88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내 사업량을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가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자살 예방 사업 인력이 총 8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명분의 인건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근데 증액이 이 자료를 보면 8,100이 증액이 여기 돼서 아까 앞에 이제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 부분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인건비 목 변경으로 네, 변경됐습니까?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아니 4명이 8,100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에서 아까 그 좀 인상분에 대한 거고 이게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쪽으로. 그것도 자살 목 예방 변경으로 사업계. 또 삽입시켰다는 얘기네. 네.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네요. 네,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896페이지 설명자료 178페이지 있잖아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로 지금 금액이 큰 금액 아닌데 좀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 2명이 상반기 퇴직자에 의해서 네. 감액이 됐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채용을 않고 저희는 이대로 기간제 퇴직자 그냥 발생하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직 분들이라서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 공무직들은 호봉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받는 급여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수당이랑이 좀 약해서 그러면 공무직 채용 않고 대체시켜서 이제 기간제로 네,
인력을 확보해서 네. 운영한다는 네, 말씀이네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럼 이 직원이 그만큼 2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이 더 저희도 힘들 텐데 그래서 라는 시에다가 생각이 좀 들어서. 건의를 해보겠거든요. 이제 네.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공무직은 채용 않고 기간제 해주겠다. 기간제 저희가 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인원은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예산대로 보면 보통 이 경우가 여기 보면 뭐 질환 치료도 들어 의료비 지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근데 주로는 병원비는 아닌 것 같고 한의원. 뭐 한의원이나 네, 네. 그 뭐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요청을 이제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소수일 거니까 만약에 출산하면서 일이 일어난 경우는 소수일 것 같고 그러니까 치료비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김진규 의원인가 그 이 관심을 갖고 많이 했던데 결국은 산후조리원 주로 하고 한의원 이런 곳에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인데 보통 그곳에 산모들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나요? 전체 금액은 저희 보통 산후조리를 한다. 네. 저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거 별도로 이분들은 한방적으로 이제 한의원 이용해서 예.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체 익산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걸 보니까 건수가 273건 정도 돼요. 근데 예. 그 중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254건 했고 산부인과는 한 군데, 그다음 산후조리원은 18군데 이용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은 주로 다니시면서 회복 치료를 주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2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그 통액은 이제 보통 산모들이 출산하시게 되면 산후조리원 다니는 게 굉장히 비싼 걸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지원해주는 또 카드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공단에서도 네, 별도로 있고 저희는 이거는 주로 한의원 쪽으로 지원 나가는 거라서 제가 토탈 1인당 얼마 정도 산후 비용이 들어간다까지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파악은 안 돼 있고.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가 제가 좀 이게 뭐 많은 액수라면 또 액수고 아니라면 아닌데 그 좀 산모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느는 이유는 산모가 늘어서 그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이 조금 익산이 최근에 반등한 예, 것도 좀 있고,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조금 어필을 해서 사업비를 좀 더 받아와서 저희가 이제 증액을 시켰습니다. 추후에 보고할 때 네. 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산후조리를 하는데 우리 건강관리를 하는데 네. 총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해가지고 네. 그 연초에 보고할 때라도 네.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하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실 남부건강지원계장, 이선임 재활보건계장, 김학원 서부건강지원계장,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 설명자료 185페이지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790만 원보다 53% 감소된 3,490만 원입니다. 2025년도 5,800만 원은 추경 때 특별보조금으로 남부건강지원센터 방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예산서 98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2,020만 원보다 6,580만 원이 감액된 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8페이지 남부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남부는 평화동, 동산동, 마동, 인하동 지역입니다.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65만 원 증액되어 470만 원, 2층 건강증진실 스탬퍼 한 대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재활보건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 1,700만 원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나들이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예산은 전년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인건비 2,700만 원과 사업 예산 1,740만 원을 포함하여 4,49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배정받아 자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 남부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하여 522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기타 보상금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의 강사 수당으로 30만 원 감액된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중간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 감액하여 377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사무관리비 13만 원 감액된 1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상단 동부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감액된 430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20만 원 감액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예산 감액으로 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하단 서부건강지원센터 사업은 총 7,920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20만 원 2명입니다. 사무관리비 643만 원,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기타 보상금은 강사 수당에 714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만 원, 당화 혈색소 측정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동부건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사업과 만성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된 4,6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3만 4천 원 감액된 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소 청사시설 유지비는 전년 대비 1,469만 원 감액된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458만 원 감액된 5,550만 원입니다. 시설비 1,090만 원 감액 사유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붕방수 공사를 실시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